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은 국내장 하락 후 막판에 좀 상승했네요. 어제 나스닥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비슷한가 봐요. 공포 심리 작용했다가 뒤쪽에 말아 올린 거 보니까 더 빼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국내장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언론 보도에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기관이 훨씬 많이 매수해요. 2배 이상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매도죠. 예. 외국인도 매도를 뭐한 3천억 수준에서 한 것 같고 기관은 한 6천억 정도 2배 이상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 지금도 싼데 왜 매도를 하겠습니까? 현금 확보겠죠. 우리도 현금을 꼭 잘 챙기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것대로 지금 이렇게 바로 상승으로 못 갔죠. 예, 팡 튀어 올랐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갈지 이거는 좀 분위기가 경제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하락 쪽에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분위기가 그렇다고 무조건 하락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차트에서 조금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차트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그때 느끼잖아요. 아, 외국어 좀 해놓을 걸, 영어를 해줄 걸, 해놓을 걸. 우리나라에서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듯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가 언어거든요. 지금 이 주가가 우리한테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거죠. 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지금 이런 곳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걸 알면 훨씬 좋습니다. 모르고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 적립식 하면 되는데 이걸 아시면 훨씬 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 가서 바디랭귀지 갖고도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예. 맥도날드 햄버거 살 수 있고 그 쇼핑하는 데는 어떻게든 살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제대로 외국의 문화를 즐기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이라도 좀 뭐 수박 겉핥기라도 차트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평선은 보고 그리고 뭐 변곡점은 어떤 데서 형성되고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강의를 준비해 드릴 거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데이 LOC 매매 드린 가격이 52.8에서 매수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매수가 됐고 TQ가 쭉 내려가서 51.58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변동성 참 대단합니다. 매일 보셔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대단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51.1에도 드렸는데 아깝게 이제 여기를 조금 벗어나서 다시 올라갔죠. 근데 뭐 다시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를 아까워할 이유는 없어요. 더 밑으로 가서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 간 이유를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여기 어제 프리장으로 가격 드렸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프리장에서 조금 올라갔나? 뭐 이래서 여기 차이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가, 어제 종가로 한번 드려볼 겁니다.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죠. 사실 뭐 네다섯 개 안 사진다고 큰 문제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뒤에 설명드릴 건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드릴게요. 지금 SVIP 매매 1차 스윙 계좌의 매수 구간인데 여러분 정말 스윙 매매 안 하시고 그 단기에 매도하실 분 아니시면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제 SVIP 매매 1번 스윙 계좌, 2번 장기 계좌를 둘 다 하실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장기 투자만 하겠다 하시면 지금 매수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경기 걱정 지금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좋아진 거, 그죠? 그러면 내가 운용만 잘 신경 쓰셔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막 이렇게 팽팽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내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볼 때 2년, 3년 이후에 폭락이 오면 아무 소용 없죠. 그렇듯이 그럼 1, 2년 안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스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최저치예요. 그러면 53년 만에 최저치면 굉장히 좋죠. 딱 이 뉴스만 봐도 계속 이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이걸 호재로 보는 거죠. 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 강한 회복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뜨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게 금리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경기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제 폭락을 이끌었던 뉴스는 이거죠. 예, 블러드 연준 총재가 금리를 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50bp를 겁냈었는데 올해 7번을 50bp 다 하면 3.5%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기준금리 있으니까 그래도 5번 정도는 0.5bp, 0.5%, 50bp를 올려야 된다. 이거는 진짜 폭탄 같은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블러드 총재가 하는 말은 이건 진짜 증시를 완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강제로라도 연준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연준 분들이 생각보다 뻥카가 셉니다. 제가 볼 땐 뻥카 세고요. 물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게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건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금리 인상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아직 경기는 견조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자,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죠. 돈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한마디로 돈 번 것 중에 실제 쓸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 21년도에는 이 실업수당을 보조했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높았어요. 기존의 18, 19년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씩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이 남는 돈으로 뭐 했겠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미국인들은 테레비 바꾸고 뭐 TV 바꾸고 했겠죠. 가전제품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 먹고 배달 시켜 먹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원위치 됐어요. 원위치. 이전보단 나은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가처분 소득은 의외로 2020년, 21년보다 줄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하러 나온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와서 바로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엄청 돈이 많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개인저축량을 봤어요. 개인저축량 보니까 미국의 저축량이 2020년, 21년도에 엄청 높았는데 지금 원 상태보다 떨어졌어요. 이전 상태보다 하락했죠. 돈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쓸 거 다 쓰고 투자할 거 다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일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경제 체력이 좋은 건가요? 미국은 소비로 움직이는 시장이죠. 경제 체력이 안 좋아졌어요.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재 뉴스가 나와도 돈 쓸 사람들이 돈이 없구나. 이거를 딱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세계 각국 어때요? 다 흉흉하잖아요.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겠다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정말 천천히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S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S밴드에서 어떤 때 이럴 때 바닥에 올 때만 장기 투자자분들은 하시고 지금 1차 스윙 계좌는 어차피 우리는 반등 나오면 매도제가 안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SVIP 매매 이전 영상 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밴드 우리가 쓰니까 하단부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서는 팝니다. 이 밴드의 중앙 부분은 사고 이렇게 팔고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럼 현금이 계속 유동화되고 수익이 나면서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락을 하더라도 팔아놨으니까 이런 데서 현금이 다 확보된 상태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어제 입장에선 이겁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제 왕창 매수해야 되나요? 자, 1차 이거 스윙 1번 계좌에도
룰은 있어요.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3일 연속 매수를 하시던가. 자, 1번 3일 연속입니다. 3일 연속. 그럼 아직 요 라인 안 왔죠. 지금 프리장상에서 안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셨으면 여기 딱 붙었죠. 여기 보라색에 딱 붙었으니까 소량 사셨겠죠. 그럼 밑에서 사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때 자꾸 사시면 안 돼요. 왜? 올라가더라도 이거 언제든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사는 거는 비춥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1차 들어간 건 요 라인에 우리가 52.8 요때 샀겠죠. 그때는 오케이. 하지만 53 이상은 노땡큐입니다. 사시면 안 돼요. 53 이상에선. 그럼 이 밑에서 우리는 살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자, 여기서 올라가서 오늘 올라가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떨어지면 그때 또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5일 연속으로 봐서 낮은 3일을 사시던가 아니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3일 연속 사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운용을 잘하겠다 그러면 이게 낫겠죠. 5일 중에 3일 사는 게. 그럼 그거 어렵게 어떻게 삽니까? 데이 LOC 매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상승한다 생각되면 여러분 가격대를 어떻게 해요? 바로 밑에 거셔야 되나요? 여기다 바로 거실 거예요? 아니죠. 이 밑에 거시라는 거예요. 이 밑에.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제 샀지 않습니까? 52.8. 그럼 53은 걸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거를 걸어 놓고 주무시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 사시니까 되겠죠. 그래서 3일 연속 사시던 두 번째 5일 중에 3일 사시던 대신 뭘 활용하셔라? 데이 LOC 매매를 활용하시든 아니면 자동 주문 쓰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선은 1번 스윙 계좌 5일 중 3일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아니면 데이 LOC 매수 또는 자동 주문. 한 달 자동 주문이고요. 자, TQ에서 어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52.8을 부딪히고 당연히 밑에서 사야 되는데 제가 아까 변동성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거 TQ의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얘가 진짜 대단한 놈인 게 우리 진짜 3일 전에 61.5 여기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갑자기 어디까지 왔어요? 50일까지 단 이틀 만에 내려왔지. 단 이틀 만에. 그리고 10달러 빠졌습니다. 10달러. 이 변동성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이거 애플이에요. 애플인데 169에서 179 10달러 차이 나죠. 이걸 며칠 동안 움직입니까 얘는? 8일 동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 8일치 떨어질 건 하루 만에 뺐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얘는 60달러지 않습니까? 얘는 180달러예요. 3배가 더 비싼 앤데도 불구하고 10달러를 2주에 뺐는데 얘는 훨씬 싼 애가 10달러는 이틀에 뺍니다. 그러면 TQ가 훨씬 위험한 거 아시겠죠? 정말 위험해요. 근데 겁먹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는 내가 조금 스킬을 갖춰서 이렇게 SVIP 매매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식으로 손해 많이들 보셨잖아요. 뭐 수익 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구간은 다 손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손해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는 언제 손실 나냐면요 1차 수익 내고 그 돈 갖고 다시 재투자해서 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할 때 손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손해를 처음엔 잘 안 보는 이유가 조금 시작하시잖아요. 잘 모르면 막 1억씩 사시나요? 안 사시죠. 500, 1000 이렇게 샀다가 500도 안 사요. 100, 처음엔 100 시작하시는 분도 많죠.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어때요? 200 더 넣고 500 더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타기가 자동적으로 돼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데 이제 한번 버신 분들은 조금 세게 지르죠. 있는 돈의 한 뭐 3분의 2 정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그런 걸 많이 준비할게요. 강의 같은 걸 좀 실제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운용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TQ 흐름은 시간 차트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시간 차트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압니다.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일봉만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갖고 흐름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이거 과거잖아요. 그러면 60분봉, 10분봉까지 보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추세는 알 수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TQ가 어제 여기서 54.4, 뭐 요건 프리장 시작이니까요. 살짝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자, 처음에 요 S밴드의 중앙 라인에 딱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걸쳐 있죠. 그러면 지지 라인은 잡혔어요. 근데 요 녹색 점 조그만 게 안 보이시겠지만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1년치 기준선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냥 1년치 평균 가격, 이 TQ의 1년치 평균 가격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팽팽하겠죠. 1년 동안 3분의 평균 가격이 5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사시려는 분이 있고 파시려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전쟁 같은 구간이에요. 정말 전쟁 같은 구간이고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일목균형표상에 이게 구름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특징은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두껍죠.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런 건 얇아요. 자, 여기서 보면 10분봉에서 보면 이런 구름대 되게 얇죠. 이런 거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쉽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두텁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뚫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또 하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요 얇은데 요런 때 가서 올라가겠죠. 그럼 시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냐? 2주 이후 정도에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갑자기 호재가 탁 나타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딱 이래버리고 중국 지금 그 폐쇄했잖아요. 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것도 풀었어 막 이러면 날라가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저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니까요. 차트상엔 그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더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요거를 조금 소모전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상승보단. 그러면 떨어졌다가 어쨌든 TQ는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 중간까지라도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죠, 우리는. 예, 근데 아직은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낼 거고 어쨌든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선들은 그냥 복잡하니까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 건데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올라가는 게 상승이겠죠? 그럼 여기 요 주황색은 트릭스라는 저 지표인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일봉상 상승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 S 시그널인데 단기 S 시그널이에요. 26일짜리. 그러면 올라갔는데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예,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정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80선을 뚫고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일부분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추세는 상승이 맞아요. 추세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얘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 더 상승하기가 쉽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까만 선 보이시죠? 이 까만 선은 우리가 쓰는 126일 S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죠? 바닥 20선 이제 뚫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면 어쨌든 우리가 저점에서 126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흐름상엔 1차 바닥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다. 충분히 차트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분봉 볼게요. 60분봉에서 보면 그림이 좀 다르죠. 여기서 요 부분 정도 될 건데 자, 우선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요게 떨어지는 동안 벌써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S밴드에 하늘색 파란 라인 닿았죠. 그럼 반등 준비를 하고 있어요. 60분봉은 벌써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길게는 올라가는데 당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닿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중앙 라인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구름대가 있으니까 이 안까지 뚫고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가겠죠. 그럼 상승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56 정도까지 보면 될 거예요. 56에서 여기 기준선이 있으니까 56.8 정도. 그럼 요 안에서 우리가 혹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산다. 60분봉은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아래 차트에서 이 트릭스라는 주황색 라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꺾어서 올라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 상승 여력이 있구나. 그게 오늘이잖아요. 예. 아직 본장 시작 안 했지만 오늘은 조금 일부 상승할 수도 있겠다. 100%입니까? 100% 아닙니다. 7대3. 70은 올라간다. 30은 떨어진다. 왜? 블러드가 또 어제 같은 말 하고 브레이너드가 이상한 얘기 자꾸 하면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이상한 폭탄 쏘고 생화학 무기 쏘면 그냥 바로 꺼지니까 그런 흐름 정도만 예측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빨간색 S 시그널 스토캐스틱 26일 라인은 자, 바닥을 다 이렇게 다지고 20 라인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상승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라인이죠. 장기선. 얘는 아직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상승할 건데 조금 길게 한 2, 3일로 보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부분 하락이죠. 예, 부분 하락. 60분봉은 예, 부분 상승. 근데 이게 더 먼저 오잖아요. 60분봉이 먼저 옵니다. 일봉보다. 그리고 10분봉 볼게요. 10분봉은 벌써 이만큼 뛰어 올라갔죠. 예, 여기 쫙 뛰어 올라가서 구름대를 다 뚫어버렸어요. 예, 뚫어버리고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아까 단기 라인은 어떻습니까? 벌써 고점 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10분봉은 오히려 지금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예, 요 구름대까지. 그럼 요 정도에 떨어지겠죠. 53.6 정도. 그러면 아, 매수할 때 요때쯤 괜찮겠네. 그쵸? 그리고 더 떨어지면 요 밑을 뚫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53. 근데 이거는 10분봉이라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 밴드라인들 오시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52.4, 그 다음에 5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때 매수하시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차트는. 그래서 이게 100% 맞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S 시그널 보시면 장기 라인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10분봉 상에서 한동안이라는 건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릭스도 벌써 이만큼 올라왔고 올라왔으니까 예, 트릭스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만큼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12시 본장 시작해서 12시까지는 조금 하락할 수 있고 1시나 2시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오늘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그래서 요새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장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가 이런 의미를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OXL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SOXL이 제가 조금 기운이 더 나쁘다고 했죠. 힘이 없다고. 이유는 방금 TQ는 구름대를 뚫으려고 가고 있는데 얘는 벌써 이만큼 떨어져서 하단부 다 왔어요. 그럼 이거 바닥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닥 다시 다지고 그 다음에 반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S 시그널 제가 126일선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럼 SOXL 같은 경우는 2, 3, 뭐 1주 정도 밑에서 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락이다. SOXL도 하락이니까 오늘 내일 내일은 휴일이죠. 다음 주는 좀 매수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릭스도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60분봉에서는 이제 60분도 하락이네요. 여기서도 하락이에요. 특별한 지금 상승 움직임이 없고 단지 여기 보면 이 단기죠. 단기 스토캐스틱 라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 32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뚫을 정도의 힘은 일봉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릭스도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한 주 내내 올라간다 이런 정도 분위기는 아니고요. 10분봉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뛰어 올라갔고 이제 내려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 그 스토캐스틱 라인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또 비슷한 흐름이죠. TQ처럼 떨어졌다가 뭐 새벽에 올라가던가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더 안전하게 진행하셔서 제 계좌 같은 경우 어제 1억 300 이거 원금
참 어렵네요. 그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2달 전에도 여기고 지금도 여기네요. 근데 뭐 손해는 크게 안 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방어하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겁니다. 크게 뭐 줄진 않았어요. 원복을 해서. 그래서 예수금을 조금 써서 이번 장기 계좌에는 동일합니다. 근데 수익은 조금 올랐고, 예, TMF가 열심히 빠져주고 있어서 조금 더 샀어요.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갔네요. GLDI 골드는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윙 계좌의 TQ58에서 이제 62로 됐네요. 이제 어제 조금 매수가 됐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수량 내려갈 때 사고. 근데 저는 항상 신경 쓰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밸런스입니다. 균형이고요. 제가 이 예수금은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주어야죠. 지금은 조금 그냥 놀면 뭐합니까?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수익 매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TQ나 SOXL 올라갈 때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애들이 없는데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을 감수하셔야 되니까 우리 속담에 입에 쓴 약이 그 몸에 좋다라는 그 속담도 있는데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칩니다. 예, 우리 그냥 몸에만 좋으면 소용없어요. 예, 약이 병을 고쳐줘야 되고요. 우리 주식 공부, 투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계좌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간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의 데이 LOC 매매 가격은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종가로 계산해서 드렸고, 그래서 지정가 매수.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거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그냥 안 사질 거 각오하고도 그냥 이 밑에 가격을 쓰십시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스윙 계좌만 들어가시는 분들, 예, 우리 1번 스윙 계좌, 2번 장기 계좌에서 1번을 사야 되는 분들은 여기 지정가 매수, 그 다음에 여기는 LOC 매수 하시고요. 여기 위쪽은 매도하는 가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다 가격 드렸으니까. 그리고 SQQQ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저는 운용을 하는데 이런 문의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럼 SQQQ 잘못 사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로 바뀌거든요. 저는 몇 번째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매도를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매도. 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에다가도 꼭 걸어 놓으십시오. 만약 내가 1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제 5개 샀으면 오늘 5개 정도 매도하게끔 요 가격대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날 현금화 되죠. 현금화 되고 손실인데 손실이라도 해야죠. 왜? 해칭을 위해 쓰는 겁니다. SQQQ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폭락해갖고 엄청 데미지가 커진 걸 막는 거지 거기서 돈 버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매도 딱 걸어놓고 주무시면 엄청 떨어졌다가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갭상승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갭상승 확 뜨잖아요. 그럼 SQQQ는 그냥 손실로 넘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일부분 팔아서 그 현금 갖고 TQ를 다음날 이렇게 올라갈 때 상황 봐서 사고 아니면 그 현금 갖고 데이 LOC 매매 통해서 매수하고 이런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QQQ를 손해보고 팔까요?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지금부터 매일 5개든 10개든 원하시는 수량만큼 여기 매도에 걸어 놓으세요. 손실이어도 꼭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